임금이 사는 대궐을 수시로 드나들며 임금의 여인이 된 누나도 만나고 나중에 임금이 될 왕자인 친구와 놀던 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매형이 사형에 처해지고 또 큰 형은 고문을 받고 그 여파로 세상을 떠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나고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결국 둘째 형의 손에 이끌려 고개를 넘고 산을 넘어서 저 남도 끝 바닷가로 내려온 아이. 제국을 주름잡던 도시 로마보다도 더 윤택한 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꽃의 도시 피렌체 공화국의 정치 지도자, 가장 영향력 있는 지위에 올라있던 사람. 그가 교황의 과도한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설득하라 로마 교황을 아련하러 간 사이에 고향에서는 쿠데타가 일어나 갑자기 추방을 당한 사나이. 유배와 추방, 당하는 본인들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 한들 죽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귀한 인생의 엑기스를 남겨주곤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할까요? 단테 알리기에리. 그는 한참 일할 나이에 자기 고향에서 쫓겨나서 추방을 당했죠. 그는 집단 지도 체제로 다스리던 피렌체 공국의 의원으로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수상 내지는 의장까지 오릅니다. 당시 권력의 최정점에 있다가 로마에 가 있는 사이에 백파 수장인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흑파의 쿠데타로 영구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피렌체로 돌아가면 죽음이요, 졸지에 빈털터리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그가 망명 아닌 망명 중에 이탈리아 곳곳을 떠돌며 옥동자를 낳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곡 라 디비나 코메디아. 신곡은 오늘날 세계 문화의 최대의 걸작으로 꼽힙니다. 서양 문화의 교과서를 할 정도로 사랑을 받는 광대한 규모의 아름다운 서사시. 당시 다른 시인들이 문화인 라틴어로 썼지만 단테는 당시 부녀자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토스카나 지방의 방언으로 썼습니다. 지금 이탈리아의 기원이 된 셈이죠. 그로부터 약 250년 후 우리나라에도 지방으로 귀양 간 사람들의 시문학인 유배 문학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중 우리의 말이 가진 아름다운 어감을 제대로 살려서 표현한 글로 가사문학입니다. 그 가사문학을 꽃피운 사람, 그 주인공은 바로 송강정철입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산별곡, 광동별곡, 삼인곡, 성미인곡 등은 당쟁으로 낙향과 유배 그리고 음고 생활을 하면서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당시 출세의 도구인 한문을 쓰지 않고 종래 한문틀을 벗어나서 3, 4조의 운율에 의해서 자유자재로 음문을 구사하는 송강정철의 가사, 그의 호통하고도 완숙한 시풍은 가사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송강정철, 그가 형님인 정소와 함께 어머니와 지낸 곳이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지낸 곳, 그것이 바로 송강정철 선생님의 형 정소 선생님이 정자를 짓고 지내던 궁항마을이고요. 그 건너편에 보이는 섬이 바로 섬달천입니다. 대궐을 내 집처럼 드나들던 소년 정철, 송강정철은 바로 남해안 끝 여수소라면 섬달천이라는 곳입니다.
송강 정철은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에서 정유침과 죽산 안씨의 막내 아들로 출생을 합니다. 위로 형이 3명, 누나가 3명이었는데 그의 큰 누나가 인종의 후궁인 귀인이었고 둘째 누나가 왕족 계림군 이유의 부인이었습니다. 막내인 정철은 어려서부터 궁중에 출입하였고 이때 나중에 명종이 내린 어린 경원대군과 아주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때까지 남부러울 게 없었던 정철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러나 너무 하루 가까이 있었던 것일까요? 인종이 8개월 만에 서거를 하고 1545년 경원대군이 즉위를 합니다. 명종임금입니다. 그런데 매형인 계림군 이유가 윤임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다는 이유로 윤원영 일파에 의해서 영모죄에 연루되어 처형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른바 을사사화죠. 게다가 마청도 권장을 맡고 전라남도 광양군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경기도 과천 벽서 사건에 또 연루되었다고 해서 형문을 당하고 함경도로 기양을 가던 중 32살의 나이에 장독으로 죽고 맙니다. 아버지 정유침은 함경북도로 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또 영일로 유배를 갑니다. 이후 둘째 형 정소는 아버지와 큰형이 죽자 순천에 처가로 와서 어머님과 형수님을 모시고 어린 정철을 데리고 함께 처가가 가까운 순천부 여수 소라면 사고실과 이곳 달천도에 은거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대궐을 자유롭게 드나들던 어린 정철, 그가 천리 먼 곳으로 쫓겨 내려와 남쪽 바닷가에서 살아갑니다. 항상 건너 보이는 달천도를 오가면서 말입니다. 한참 감수성 예민한 나이에 큰 형을 잃고 명도 잃고 집안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사는 풍지박살이 난 상황을 어떻게 버텼을까요? 금방 출렁출렁하게 바닷물이 들었다가 또 한식경이 넘으면 쑥 빠져 갯벌로 변하는 변화무쌍한 바다를 보면서 어린 정철은 형인 정소의 손을 잡고 이 바닷가 사구실과 달천도 해변을 무던히도 걸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늦은 오후가 되면 서쪽 하늘로 뉘엿뉘엿 넘어가는 붉디붉은 해를 쳐다보곤 했을 겁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홀로 된 며느리와 달천도와 여자들을 오가면서 은거하면서 지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텃밭에 마늘을 심고 또 바다에 나가 낙지와 쭈꾸미 그리고 조개와 꼬막, 갑오징어 등을 잡아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명종 6년에 원자 탄생 기념으로 정철의 아버지가 특별히 사면이 되면서 할아버지 산소가 있는 전라도 담양군 창평으로 가게 됩니다. 정철의 어머니 안씨 부인은 걱정이 많습니다. 어린 정철이 갯벌을 뒤지며 사는 것이 안타깝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참 학문을 닦아야 할 나이인데 말입니다. 시가인 지금의 담양으로 정철을 보냅니다. 여기서 정철은 사촌 김윤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문화생으로 출발해서 관직에 나갈 때까지 담양의 환벽당에서 학문을 연마하고 당대를 주름잡는 금옥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철은 어린 날 여자만 달천도에서 잠시 살다가 담양으로 가서 공부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또 송강 정철과 생의 궤를 달리하는 형님 둘째 형
정소의 생을 엿봅니다. 저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정철 선생님의 둘째 형 정소 선생님께서 국악을 짓고 살았던 궁학마을입니다. 정철의 형인 정소 선생은 궁학마을에 관해루라는 정자를 짓고 이고장 후학들에게 시문장을 가르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정소 선생은 달천도 건너 관해루로 승평사안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불러서 또 시문장을 짓곤 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순천만과 나가 여자만 근처에는 조선 중기 문인들의 유배지였습니다. 김경필, 조위, 노수신, 배숙, 정사익, 허염 등이 이곳을 근거지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글줄을 남겼습니다. 정서 선생은 평생 달천도에서 살면서 사무실의 관해루를 중심으로 가까운 문인들을 불러 인생을 논하기도 하고 또 자라나는 화학들에게 글공부도 가르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그는 배를 타고 나가서 갑오징어도 잡고 뻘밭에서 낙지도 잡고 마늘종을 안주 삼아서 술을 마시곤 하였다고 합니다. 벼슬에 나가지 않고 이곳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아서 평생을 지내게 됩니다. 그의 기록은 다행히 이수강 선생이 기록한 승평지나 강남 악보에 종산포 즉 마늘 심은 밭이라는 한시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시는 정소 선생이 동생인 정철을 보러 한양에 갔다가 친구들이 친구 바닷가가 얼마나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가라고 묻자 시 한 수를 건넸다고 합니다.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마늘 심은 밭, 그 밭은 소라포에 있네. 포구에는 물고기도 있으니 이름은 오징어 장갑과 단물도 밭주변에서도 없고 밭주변에 마늘을 심어 긴 줄기를 뽑았네. 마늘 밑에 물고기가 걸리니 잡기도 쉬워서 물고기도 잡고 마늘도 뽑으니 먹고도 충분히 남네. 돈이 없어도 매일매일 갖추니 삼공중 누구와도 이 즐거움을 바꾸리. 세간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네 이 깊은 즐거움을. 여자만 그리고 순천만은 그렇게 우리 유배문학과 과사문학을 낳았던 곳입니다. 그 주무대는 정철의 어머니가 살았고 정소가 읊었던 마늘밭이 있었던 곳 달천도, 섬달천, 그리고 지금 하이킹 코스인 여자만 해안가였습니다. 인생의 본 무대에서 쫓겨나 구멍난 사나이들의 가슴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든 흡족한 바다와 갯벌과 넘나드는 해와 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섬가에서 캐고 죽는 해산물들이 그들의 육신을 살찌게 했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정신적 관조를 자아내었습니다. 추방당하고 유배당한 사람들, 그들의 한이 품어낸 글들이 역설적으로 무쇠 사람들을 살찌워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섬달천은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육지가 된 셈이죠. 마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듯이 섬돌이 TV였습니다.